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8월 16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이 하루 쉬고 개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쉬지 못했는지 코스피 코스닥이 또 급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는 1.76% 급락이 나왔고, 이번 주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내내 흘러내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좋지 않은 시장이었었고, 또 코스닥은 무려 2.6%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폭락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쉽지 않은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반도체 관련주 하이닉스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네이버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승폭 할 거 없이 단지 빨간불이 들어온 것만으로도 시장 대비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포스코 그룹주 5%, 5.4%,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주 제약바이오도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정말 상황이 심각했었죠.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락이 있었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도 마찬가지였고, 엔터기업까지 모든 업종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었다면 오늘은 오히려 10%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은 외국인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3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최근의 수급은 기관 쪽에서 계속 아랫방향으로 끌고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도 물론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8월만 볼까요? 자, 외국인은 8월 들어 전체 3천억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다면 기관은 무려 3조 원이 넘는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시장 방향은 기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기관은 또 많은 매수세가 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미약하지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오늘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포스코홀딩스.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가 3종목이나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우선주, 에코프로, 호텔신라, 포스코퓨처엠. 일단 기관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많은 매수를 하지 않았었죠.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국내 시장이 휴장일 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월요일 저녁에 미국 시장은 여기 보시면 빨간 양봉이 나왔죠. 조금은 예상을 했던 대로 60일선 부근에서 꽤나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어제였죠. 다시 한번 1%로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의 추세라면 여기 60일선도 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P 500은 마찬가지로 1%가 넘는 급락이 나왔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반도체 지수는 조금은 선방을 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날 엔비디아가 중심이 되어서 한 차례 크게 급등이 나왔고, 그때 반도체 지수에 2.8% 급등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조금 하락했다고 해도 종합적으로 반도체 지수는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인지 오늘 반도체 관련주, 물론 삼성전자는 조금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니케이를 보면 니케이도 지금 1.3% 급락이 나오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60일선을 이탈했죠. 그리고 대만은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중국도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을 살펴보면, 어제는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제 발표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중국의 경제 지표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자, 이런 말씀을 한 차례 드렸었고, 또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는 지난달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어제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를 중요하게 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전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정말로 이런 기사 타이틀이 어울릴 정도로 중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지 못한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중국의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이런 부분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었고요. 또 중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최악이면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또 6월에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1.3%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방에서 평가하는 것은 이번 달에 발표하지 않았었던
중국의 청년 실업률 40%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러한 발표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국 상황을 보면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좋지 못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있고, 거기에 조금은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부동산 문제예요. 이것도 제가 금요일에 한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중국 경기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출이고, 또 두 번째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내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전체 중국 GDP에 있어서 거의 4분의 1가량을 부동산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의 최대 건설사라고 할 수 있는 비구이안이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2년 전 헝다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중국에 있어서 네 번째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지난번 헝다 사태처럼 중국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도 비구이안을 구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좋지 못한 경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사태하고 중국 경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국내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든지 또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있죠. 솔직히 이런 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국내 시장도 조금은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결국 이런 부분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까지도 큰 파급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을 본다면 굉장히 시장이 좋잖아요. GDP 성장률도 전망치를 상회하고 있고, 또 고용이라든지 실업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완전히 중국과는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굉장히 탄탄하다면 지금 중국은 완전히 반대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주식시장에 있어서 늘 불확실성에 더 초점을 맞췄던 만큼 아무리 미국 경제가 화랑이라고 해도 이 부정적인 면, 어두운 면 쪽에 시장은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8월 중순인데 중국의 최대 부동산 기업인 비구이안이 디폴트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런 좋지 않은 이슈와 노이즈들,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저번에도 코스피 지수를 말씀드렸죠. 자, 8월 초에 20일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N자형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치를 기술적으로 본다면 직전 저점대라고 할 수가 있고, 또 121선 근처에서 그 두 가지 저항대가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 차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지금 대외 변수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금은 종합시장 상황을 보면서 특히 코스피 지수가 확실하게 방향을 틀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보고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SI 지표도 꼭 보시고요. 또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고 해도 저라면 21선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조금은 관망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굉장히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라든지 또 한미반도체, 그리고 유진테크 등등 반도체 관련주는 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은 예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한 6%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죠.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500를 유지하면서 엔비디아를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반도체가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AI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대형주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AI 반도체 관련주, 하이닉스에 가장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AI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까지 좋지 않은 시장에서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락하는 시장에서 AI가 중심이 되는 많은 종목들의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이 섹터는 계속해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는 추가적인 이슈가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 국내 최초로 AI 플랫폼이 공개가 될 것이고, 어떤 기사를 보면 챗 GPT를 능가할 수 있는지 그런 궁금증을 자아낸 기사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챗 GPT는 올 초에는 많이 써봤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국내 플랫폼이 조금 더 국내 시장에 맞게 잘 정비가 된다면 충분히 네이버도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주 목요일에 하나의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정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실적 발표, 또 최근에는 MSCI 지수 편입까지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을 두고 만약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면 오히려 팩트 발표일에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느 시점에 어떤 재료가 발표가 될 것이고 내 생각이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전에 조금은 비중을 덜어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조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그래도 올해부터 조금은 기대감이 있었고 또 시장이 꽤나 큰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하지만 8월 들어서 조금은 위기감을 느껴볼 수 있는 중국 이슈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은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당이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과연 정말로 중국의 최대 건설사가 디폴트에 빠질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는 만큼 지금은 대외 변수가 좋지 않은 만큼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할 거 없이 조금은 돌아서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매매를 하는 것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장 상황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이런 RSI 지표라든지 또 코스피가 일봉상 21선을 돌파하는지 그런 부분들 보면서 조금은 방향성을 세워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도 오늘처럼 어려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상승했는지 그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히 체크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어려운 시장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